안녕하세요, 원피스 조아입니다. 오늘은 닥터 베가펑크가 만든 최강의 인류 세라핌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실무의 제도가 폐지된 직후 보아 행콕을 잡기 위해 포비 대령은 세라핌을 데리고 아마존 릴리에 쳐들어갔습니다. 처음 등장했던 세라핌은 어린 시절 행콕과 미호크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마존 릴리에 쳐들어온 사왕 검은 수염 티치는 PX라고 적힌 문구, 그리고 하얀 머리와 갈색 피부, 거기에 검은 날개까지 루나리아족의 특징을 가진 파시피스타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라핌은 첫 등장부터 사왕 중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검은 수염 티치와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독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호크를 닮은 외모, 거기에 아마존 릴리 산을 단숨에 잘라버리는 뛰어난 검술까지 보여주며 세라핌이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세라핌은 S호크, S스네이크, S베어, S샤크까지 총 4대이며 이들은 모두 칠무의 소속이었던 미호크, 행콕, 쿠마, 징베의 어린 시절과 거의 흡사하고, 징베는 에그헤드에서 세라핌 징베를 보고 자신과 닮은 모습에 자신의 눈이 의심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는 미호크, 행콕, 쿠마, 징베까지 4명뿐이지만 칠무에로 활동했던 도플라밍고, 모리아, 검은 수염 티치, 크로코다일, 트라팔가 로우, 광대 버기, 에드워드 위블까지 어딘가에 복제되어 출격 대기 중이거나 세계 정부가 활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과학자 닥터 베가펑크는 세라핌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과학의 최고봉이자 바다의 역사상 최강의 인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라핌의 외형은 하얀 머리, 회색 피부, 검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 루나리아족 혈통인자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백수의 적당 킹을 상대하며 루나리아족의 단단함에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무장색 패기로 루나리아족 내구성을 뚫을 수 없었고, 해왕색 패기를 둘러서 공격했을 때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세라핌도 루나리아족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사왕 검은 수염 티치의 블랙홀 공격과 상디의 발차기 공격을 받아도 전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라핌은 루나리아족 내구성은 기본이고, 실무회로 활동했던 인물의 혈통이자를 통해 전투 센스와 맞춤형 악마의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베가펑크가 자신있게 최강의 인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라핌의 사기적인 능력은 앞서 설명한 것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실전을 통해 실무의 혈통인자 속 기억도 세라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무에는 아직 정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에드워드 위블, 그리고 어인 징베와 검사 주라큘 미호크를 제외하면 전부 악마의 열매를 먹고 능력자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라핌들은 기존 혈통인자 주인과 같은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닥터 베가펑크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복제하는 것과 초인계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린블러드를 만들어 세라핌들에게 적용시켜 초인계 능력까지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라핌 행콕은 보아 행콕과 똑같은 메르메르 능력을 사용하고, 세라핌 쿠마도 기존 바솔루뮤 쿠마와 같은 도톰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짚모자 일행에 들어온 징베는 어인이라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바다에서 헤엄칠 수 없어 악마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세라핌 징베에게 가장 어울리는 헤엄 능력을 선사했습니다. 헤엄 능력은 육지에서 헤엄칠 수 있는 능력으로, 오리지널 징베가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세라핌 징베는 헤엄 능력으로 육지에서 바닷속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만약 다른 칠무의 버전의 세라핌이 있다면 그들도 혈통인자 주인의 악마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트라팔가 로우의 수술 능력입니다. 세계 정부가 블루 수술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이를 악용하면 원피스 밸런스가 붕괴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군 대장 후지토라는 에그헤드에서 세라핌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베가펑크가 엄청난 걸 만들었다고 로크규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해군 원수 아카이누와 통화하면서 해군 특수과학반 SSG를 믿어보라며 닥터 베가펑크가 만든 세라핌을 믿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군 대장이 세라핌의 전투력에 확신을 보인 만큼 첫 등장부터 강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라핌 미호크의 검술을 보고 사왕 검은 수염 티치는 세라핌의 공격을 무장색을 둘러 방어했고, 블랙홀 기술을 사용했지만 세라핌은 하나의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그헤드에서 세라핌 징베는 바닥을 물처럼 활용해 징베의 해류 한판 뒤집기를 사용했고, 세라핌 쿠마는 바솔루뮤 쿠마의 대표 기술 우르스스 쇼크를 사용하는 등 어마어마한 강력함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해군 대장 키자루의 레이저 빔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 원거리 공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기존 파시피스타와 차원이 다른 내구성 때문에 세라핌을 파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성장까지 가능해 시간이 지날수록 세라핌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후지토라는 세라핌의 현재 강함을 넘어 성장하는 것까지 생각해 실무의 제도가 없어도 충분히 3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무애들은 수많은 사건 사고를 그동안 세계 정부의 공인을 받은 해적이라는 이름으로 용서가 되었지만 크로커다일의 알라바스타 멸망시키려던 작전, 그리고 도플라밍고의 드레스로자 왕국 탈취 사건으로 레벨리 회의에서 칠무회 제도 철폐가 확정되었습니다. 세계의 3대 세력 중 하나인 칠무회가 폐지되는 걸 세계 정부가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었겠지만 세라핌의 존재가 기존 칠무회들의 무력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승인한 것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세라핌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보아행콕을 체포하기 위해 아마존 리비에 갔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신문에 실리지 않은 사건이라 세계는 아직 세라핌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말썽 부리는 칠무회 대신 비슷한 전투력과 장기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세라핌이 그들 입장에서 훨씬 좋은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세라핌을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은 1순위 오로성, 2순위 닥터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 3순위 센토마루, 4순위 위건칩 소유자입니다. 세라핌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전보벌레로 통제가 되지 않고 직접 이야기해야 하며 4순위 위건칩 소유자는 명령을 덮어서 취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에그헤드는 누군가의 명령으로 세라핌들이 날뛰고 있는데 S스네이크는 에디슨의 정지 명령을 듣지 않고 세틀라이트 요크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와 쿠마도 세틀라이트 샤카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공격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라핌은 닥터 베가펑크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최강의 인류입니다. 처음부터 세라핌이 나온 게 아니라 메드스 시절부터 혈통인자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물입니다. 0세대 모델은 CP0에서 생활하던 스튜시입니다. 하지만 스튜시는 양산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한 것은 전 칠무회 바솔류뮤 쿠마를 파시피스타로 개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세대 파시피스타는 원피스 일부 샤본디 제도에 등장했고 정상결전에 참전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2세대는 현재 에그헤드에서 CP0 요원들을 제압하는 파시피스타 마크 3입니다. 그들은 기존 1세대 모델에 없던 베가펑크가 만든 최강의 방패 버블실드가 달려있어 방어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세라핌은 기존 파시피스타와 다르게 루나리아족 혈통인자와 칠무의 혈통인자를 사용해 만들어졌고 그린블러드를 통해 악마의 능력까지 부여한 최상위 모델입니다. 세대로 따지면 3세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백수의 적단에서 활동 중인 킹은 어린 시절 연구소에 붙잡혀 내구성 실험을 당하고 그로 인해 베가펑크는 루나리아족 혈통인자를 얻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카이도우도 킹과 같은 연구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했고 카이도의 혈통인자를 사용해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칠무이들의 혈통인자를 얻기 위해서 생체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세라핌의 무서운 점은 강력함과 더불어 파시피스타라는 특징으로 현재 세라핌을 만들던 설계도와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베 세라핌이 상대 일행을 공격하다 프랑키의 레이저빔에 맞을 뻔했을 때 베가펑크 릴리스는 세라핌 한 대 만들 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부라면 돈 걱정 없이 세라핌을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현재 세라핌이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에그헤드에서 날뛰는 모습을 보이며 세라핌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망가진 것으로 추정되어 양산이 가능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가펑크가 에그헤드를 떠나려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세라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세라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해군 대장 후지토라 분석 영상이 있으니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 영상이 기다려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